잘 연결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은 맞는데 이 점이 썸머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없는지 함께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부분은 다소 반가운 현상이긴 합니다만 다소 의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다는 것으로 결론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가파르게 반등 나온 상승을 하는 반등을 넘어 이제 추세 상승으로 연결될 정도로까지 그 반등세가 기세등등한 그런 상태인데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어제 오늘 특히 이제 오늘 저녁에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새로 부임이 되죠. 소프트 브렉시트, 즉 현재 브렉시트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완화되면서 온건적인 분위기로 이제 바뀐다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메이 효과다 이렇게 이제 언급되고 있고요. 또 그 전부터 벌써 일주일 넘은 것 같습니다. 영란은행 총재 마크 칸이죠. 현재 경기 부양책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 칸의 경기 부양책, 즉 칸이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아베노믹스도 한몫했겠죠.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칸이 효과나 또는 아베 효과로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밤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자,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한때 연준 위원입니다. 센트루이스 연준 총재 제임스 블러드. 이 사람이 한동안 상당히 매파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며 긴장감을 줬던 그 주인공인데요. 금년 2분기 때부터입니다. 그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죠. 빌기파 쪽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미 연준 위원 중에서도 가장 지금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은 2018년 앞으로 2년도 더 남았습니다. 그동안 딱 한 번만 더 인상하면 족할 정도로 족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입김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은 이 사람의 역할도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됐다는 것이죠. 해서 블러드 효과가 좀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놀랄 만큼 상당히 크게 회복이 됐죠. 28만 7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시 증가가 됐고요. 또 간밤에 미국의 알코아 가장 먼저 실적이 발표되는 알루미늄 업체죠.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아주 좋았던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현재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주 큰 호재로 작용이 됐다. 강세장에서는 아주 작은 호재도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건데요. 사실은 내면적으로 이런 것이 작용이 됩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는 갖가지 굵직굵직한 악재에 상당히 시달려 왔고 시달려 온 만큼 그 내성이 상당히 증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웬만한 악재에 끄떡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미국 주도로 해서 그동안 풀려 있었던 유동성을 회수 내지 수축하고자 하는 이른바 긴축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마음껏 유동성 장세 펼쳐줘도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시장 참가자들의 자신감과 실질적인 유동성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크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 내면적인 배경이고 또 한 가지는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글로벌 채권 시장이 이상할 정도로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상당한 자금이 몰려 있다는 것이죠. 위험 자산도 몰려 있지만 안전사안은 또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 시장 워낙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쏠려 있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높은 그런 상태라는 것도 작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유동성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변수가 남아있다는 거죠. 중국 문제, 경기 둔화 문제, 또 과잉부채 문제. 이 문제는 따로 주제를 정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서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브렉시트라고 하는 대사건이 역사를 거슬리는 사태입니다. 이 사건이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둔갑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시장 참가자의 모럴 해저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더 나쁘게 된다면 다른 조직, 다른 국가들이 EU에서 탈퇴해도 된다는 식의 어떤 분위기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잠재적인 은행 부실채권 문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현재 그리고 초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금융시장 상당히 왜곡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그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으로 현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유럽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과열 징후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근본적으로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통해 자산 버블을 유도시키는 정책이거든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 스탠스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됐